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봄을 느끼고 계십니까? 겨울 절기에 고요히 홀로이 지내다 보니까 우리 옆에는 어느덧 입춘이라는 절기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생활에서도 몸과 마음가짐, 또 삶의 방식 등도 이 우주의 흐름에 순응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심쿵한 마음으로 봄 육절기를 만나러 가시죠. 처음이 입춘입니다. 동그랗게 입춘, 그리고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봄의 시작 입춘, 동그랗게 입춘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듯이 우리 모두 손을 잡아야 이렇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듯이 봄은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입춘날로부터 약 15일간의 기간을 입춘절기라고 하는데요. 좀 봄이 됐으면 날도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풀도 돋아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입춘 추위 때문에 봄이라고 느껴서 좀 마음이 누그러졌었는데 이 추위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봄을 겨울 같은 느낌으로 살다가 이제 봄인가 싶으면 조금 더워져서 곧 여름의 맞이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계절보다 유독 봄을 짧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춘하면 그저 별 생각 없이 봄이 오는 것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 시기에 입춘에 대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입춘, 조금 어색한 표현인 것 같지만 입춘의 입자는 한문으로 세울 입자예요. 그래서 봄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봄을 세운다는 표현은 우리가 조금씩 일조량이 늘어나고 동쪽에서 또 바람이 불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뭐가? 벌레와 물고기가.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봄을 만들어간다는 장면을 떠오르게 해요. 이런 생각에는 우리 모든 존재의 움직임 자체가 봄을 창조하는 행위이므로 봄이라는 이 시공간과 우리라는 존재 사이에 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봄이 온갖 만물들이 동참하지 않고서는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인 것처럼요. 또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함께 동참해야만 그려낼 수 있는 작품인 것처럼요. 그래서 봄은 우리가 어디를 가서 또는 봄이 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잘 못 느꼈지만 그 동지 이후에 신압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서서히 데워지면서 땅에 봄이 이르는 데까지는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동지에서 입춘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입춘은 땅에 봄이 도착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입춘절기에는 아직 추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봄이 도착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처음 봄을 느끼십니까? 바로 동쪽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바람이 봄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원이 바로 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은 풍의 본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봄의 어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불자와 옴자, 불화와 올레의 옴자, 그래서 불이 온다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동지 이후에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래서 따뜻한 기온이 점점 오고 있고 이것이 모여서 열기가 되고 이 열기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 움직임이 시작돼요. 이 움직임이 바로 훈훈한 바람이 돼서 봄을 재촉하는 겁니다.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겨울을 제치고 그 안에 봄 기운을 불어넣는 바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바람은 우리에게 좋은 바람이자 고마운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봄바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도 봄은 바람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또 봄에는 긴장된 몸과 마음을 좀 마음껏 풀어놓고 또 그렇게 풀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기예요. 이런 기운을 우리가 보통 양기라고 해요. 그래서 봄에는 이 양기가 잘 작동하도록 마음도 쓰고 행동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입춘에는 이런 세시풍속이 많아요. 뭘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내고 또 빼앗지 않고 내 것을 주는 재미있는 세시풍속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모르게 거지 움막에다가 밥을 한솥 해놓는다든지 또 마을의 길을 닦아놓는다든지 또 앞으로 일할 노비들을 위해서 노비날을 정해서 음식을 베푼다든지 등등 훈훈한 풍속이 있습니다.
이런 풍속이 왜 있냐 하면 입춘과 함께 사람의 긴장된 마음을 녹이고 좋은 기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만드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봄의 기운을 잘 쓰도록 한 것이 풍속입니다. 그저 재밌게 놀이 삼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시 풍속에는 우리가 해야 될 봄의 기운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유형의 세시 풍속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입춘 또 음력설이 지나면 우리는 1년 계획을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세우고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이 누구는 시험 합격일 수도 있고 누구는 또 어떤 마음 공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일 수도 있고 다 각자의 몫으로서 겉모습은 제각기 달라도 그것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똑같습니다. 그 씨앗이 잘 발아되도록 그 조건들을 구성하는 것이지요. 각자가요. 바로 이것이 봄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의 씨앗이 잘 발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주는 것. 이것이 입춘절기의 우리의 자세예요. 또 신체적으로는 간 기능이 왕성해집니다. 간 기운은 위로 뻗어 올라가는 기운이라 이 기운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봄이 너무 좋지요. 반면에 간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비장의 기능을 약하게 해요. 그래서 봄에는 쉽게 피곤하고 졸음도 쏟아지고 입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나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체적 특징과 음식 이야기는 다른 영역에서 조만간 다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천하면서도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착실히 발걸음을 가지시는 것이 이 봄 입춘절기의 우리의 생활 수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봄절기의 시간을 이렇게 절기의 흐름에 따라 그 특징에 따라 사시면서 만끽하다 보면 풍요롭고 또 함께 이 시절을 이루어가는 모든 만물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봄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봄을 살아가는 마음만큼 또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